2022년 여름, 거리를 걷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같다?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I think powerful. 무모한 도전? 가장 열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청춘 팬덤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듯 이질적인 두 개념이지만 얽혀있는 이야기나 구성 요소는 꽤나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청춘을 닮은 팬덤의 얼굴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음반 시장은 국제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세계 주요국들의 실물 음반 매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일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진짜 벌 줄 알아요. 세트로 사면 이걸 또 준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팔거든요. 뭐 한정판 포토카드라던가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세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음반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도 앨범 판매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흔히 K-팝 음반은 CD와 포토카드, 포스터 등이 묶인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데 기획사들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커버 사진을 멤버별로 다르게 제작하고 여러 종류의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동봉하죠. 이렇듯 팬덤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며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팬더스트리란 팬과 인더스트리를 합성한 신조어로 팬덤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산업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팬더스트리에서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마케팅과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을 부르는 팬슈머라는 표현도 탄생했죠. 특히 이 팬슈머들은 유명인 자체의 입지를 비롯해 관련 브랜드, 기업 등의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상품이나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기획, 유통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이들이 애호 대상과 관련된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동력은 바로 열띤 애정과 응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을 여타 일반 상품의 애호가와 다르지 않은 개인 소비자에서 팬슈머와 같은 경제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또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어떤 팬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팬들은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팬들은 보다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한 어떤 집단 행동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실제로 연예인과 관련된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판매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슈머의 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별도의 굿즈 중개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하면 아이돌 관련 상품에 특화된 각종 업체들과 단번에 연결되고 이를 전 세계 시장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지원해주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팬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는 연간 500에서 700건에 달하고 팬들이 제작하는 아이돌 굿즈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티셔츠도 만들어 봤고 배지도 만들어 봤어요. 작은 포토북 그것도 만들어 봤고요. 다만 이런 굿즈 시장이 K-팝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팬덤이 제작한 굿즈로 유명한 또 다른 업계는 웹툰계인데요. 유명 웹툰 시네탑은 관련 굿즈 펀딩에 3,600만 원이 모여 기사화되기도 했죠. 팬덤이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구매하는 것은 굿즈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아이돌과 유명인 광고 건수는 4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연예인의 생일에 카페를 대관해서 그의 사진과 굿즈들을 전시하는 생일 카페 이벤트 역시 이제는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팬덤의 소비는 대개 팬개인의 자기 만족 혹은 팬덤에 대한 소속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조그만 사실을 느끼고 싶은 자기만족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돈을 쓴 팬과 돈을 쓰지 않은 팬 사이의 그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팬덤 내에서도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아무래도 돈을 더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팬더스트리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팬덤이 국가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로 인해 팬덤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은 물론 일반적인 기업들도 팬덤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팬더스트리와 팬슈머를 넘어 팬노베이터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이는 팬과 혁신가를 합친 말로 기업 성장의 원천이 팬들에게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덤들은 그 팬슈머의 정의가 보여주듯이 어떤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본인들이 관여하고자 하는 참여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깊은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팬덤을 활용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팬덤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독특한 경제적 집단을 움직이는 힘이 낮은 가격도 희소성도 아닌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팬덤은 소비자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선 공동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팬덤은 이들이 개인 소비자로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가능케 하곤 하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가을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과 전국 숲 4호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으로 숲을 만들거나 기부 활동을 벌이는 등의 이른바 팬덤 기부는 팬덤 내에 결속력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인데요. 유명인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유명인과는 별개로 팬덤이 스스로 기부 목적을 정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팬덤 공동체도 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는 유명 가수의 이름이 적힌 깃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자격이 아닌 팬덤의 이름으로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하거나 주최 측을 후원하는 겁니다. 이는 팬덤의 사회적 활동이 팬덤 자체의 의지에 따른 공동체적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팬덤의 애호 대상인 유명인이 팬덤이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할 경우 공동체로서의 팬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팬덤 초기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연예인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추앙하고 또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바뀌면서 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잘못된 메시지를 봤을 때는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주체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렇게 오늘날 팬덤의 생각과 행동은 좋아하는 대상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대신 엄연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동합니다.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로 사회학자들은 서로를 같은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을 드는데요. 팬덤의 공동체 의식이 기부와 같은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그런 활동들이 공유, 소통, 연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팬덤 자체가 워낙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사회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 모토로 출발을 했고 어떤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뭐 숲을 조성한다던가 뭐 쌀을 기부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플러깅을 한다던가 팬덤 자체가 갖는 어떤 특징이라던가 본연의 목적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팬덤의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까요? 팬덤 공동체는 그 시작부터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덤 문화의 발전은 90년대 인터넷의 등장과 떼어놓을 수 없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팬덤의 멤버로서 정체화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발생한 겁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굉장히 그 세련된 감각, 또 문화적인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온라인 공간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결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팬덤의 공동체 의식은 크게 밖으로부터의 위기와 안으로부터의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팬덤이 좋아하는 대상이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팬덤 자체가 외부인과의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팬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간접적으로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거나 다른 팬덤과 동맹을 맺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2세대 대표 아이돌 동방신기의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싸움으로 극성 팬덤이라는 오명을 얻어야 했었죠. 또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출연자들의 팬덤은 투표 기간 동안 응원하는 출연자 무리의 별명을 만들어 서로 다른 출연자의 팬덤끼리 연합하는 방법으로 더 높은 득표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같이 했던 무대에서 정말 눈에 띄던 두 명을 같이 묶어서 정말 그 조합은 그대로 데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를 만들거나 이제 같은 소속사에서 나온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팬들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생 무리 같은 거를 팬들끼리 만들거나 또는 그런 미디어에서 자주자주 비춰줌으로써 데뷔를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는 안으로부터 찾아오기도 합니다. 팬덤을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지거나 음반 판매량 등 팬덤의 구매력이 떨어질 때 팬덤은 분열을 겪곤 하죠. 이때 팬덤은 갈등을 직접 중재하거나 간접적으로 팬덤의 결속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팬덤은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결속을 강화하지만 이들이 개인의 집합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서로 같은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서의 팬덤을 움직이는 힘 역시 진심으로 애호하는 마음과 닿아 있는 겁니다. 청춘의 문화로 여겨지곤 하는 팬덤. 하지만 팬덤의 정수는 젊음이 아니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자체라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춘을 닮은 팬덤의 문화는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항상 컴백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도전을 많이 하면 괜찮겠다. 왜냐면 사실 도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약간 도전 정신이 조금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네. 개인이 팬덤에 발을 들이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하지만 팬덤으로서의 여러 경험은 곧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노래나 가사말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 동력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무기력해져 있던 제 자신을 다시 동기부여시켜서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게 저에게 좀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극제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 그분들이 한 계단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티스트도 저렇게 본인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응원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만큼 나도 잘 돼야지 이런 같이 성장을 바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그나마 이런 걸 해야지 현실적으로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을 원동력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유수의 심리학 연구들은 팬덤 구성원들이 스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평상시 자신이 꿈꾸던 모습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렇듯 팬덤의 마음은 대리만족을 통한 자아실현을 비롯해 소속감, 성취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팬덤 활동을 통해 다음에 여러 욕구들을 충족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팬들은 무언가에 대한 애호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팬덤 커뮤니티에 대해 애착을 가지며 정신적 안정과 집단 소속감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팬덤에 지나치게 자아를 의탁한다면 팬덤의 구심력에 휩쓸려 의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팬덤 내에서의 갈등이 좀 힘들지 않았나. 그 안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로 굉장히 남을 비하하거나 헐뜯는 말들을 좀 건네는 걸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처럼 빛나고 싶어서 내가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보여줘서 좋아하게 된 거였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팬에서 갑자기 너무 싫어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단적인 예시로는 A라는 연습생을 좋아하던 그 그룹의 친구들과 B라는 연습생을 좋아하던 그룹의 친구들이 의견 대립을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하다가 다들 진지해져서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런 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응원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이 개인의 현실 도피처가 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존재하죠. 그러나 팬덤이 일으키는 마음들과 그로 인해 채워지는 심리적 욕구들이 많은 이들의 청춘을 훨씬 더 길게 이어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팬덤이 닮은 청춘의 모습은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아니라 무언가에 기꺼이 열정을 바쳐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며 소외를 극복하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팬덤과 청춘의 기저에는 모두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란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기꺼이 응원하고 좋아한 적이 있고 무언가를 사고 즐길 때, 다른 이와 소통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마음을 투영하곤 합니다. 팬덤의 얼굴은 분명 청춘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것은 제 불완전함에 확신과 위로를 더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준다. 좀 더 풍성해진 것 같다. 몰랐었을 다양한 감정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지에 와서 이렇게 또 살아보고 다른 모국어랑 아예 완전 다른 언어를 이렇게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인생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나. 그러니 앞으로도 아낌없이 좋아합시다. 마음 다해 사랑하는 모두는 청춘이니까.